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힘들다고 말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숫자를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많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적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연락처가 수백 개입니다. SNS를 열면 친구가 넘쳐납니다. 단체 카카오톡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었고,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는 사람이 있었고, 회의실에서 함께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친구였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사회적 관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다고,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누구에게도 속 이야기를 못한다고.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200년 전 정약용이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벗을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고르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것을 고릅니다. 직업을 고르고, 배우자를 고르고, 사는 곳을 고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이 닿으면 친구가 되고, 가까이 있으면 어울리고, 어쩌다 보니 세월이 쌓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벗은 어쩌다 보니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그리고 형 정약전.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우정은 세상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약용이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 그들은 조선의 개혁을 함께 꿈꿨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탄압이 시작되던 날, 그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가환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바람과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한때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흑산도에 있는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강진과 흑산도 사이의 거리는 수백 리, 편지 한 통이 전달되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편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안부를 묻고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썼고, 정약용은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벗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 곁에 있던 수백 명보다 힘들 때 편지 한 장 보내온 형 하나가 더 소중한 벗이었습니다. 정약전은 끝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정약용은 형의 부고를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벗을 잃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좋은 벗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교우론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바르게 해주는 벗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맞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벗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운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이롭고 아첨하는 사람, 유순하기만 한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정약용은 이 공자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진짜 벗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멈춰 세워주는 사람, 그 말이 불편해도 그 말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벗은 그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벗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만 합니다. 상처를 줄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솔직한 말 대신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싶었던 순간이.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한창 사업이 잘 될 때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그러나 사업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당신을 살립니다. 나를 바르게 해주는 법,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이 드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것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한 사람 중 하나는 이익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이익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정약용은 그의 책을 읽으며 그를 벗으로 삼았습니다. 책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책 속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눈앞에 없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성장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벗을 눈앞에 있는 사람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책 속에도 벗이 있다고, 역사 속에도 벗이 있다고, 공자를 읽으며 공자를 벗으로 삼고, 맹자를 읽으며 맹자를 벗으로 삼으면 당신의 인생은 그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그 대화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직장 상사 흉, 자식 걱정, 건강 이야기, 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10년 전에도 그 이야기, 지금도 그 이야기.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퇴직 후 무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책을 손에 잡으니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있던 1년보다 혼자 책을 읽은 한 달이 나를 더 성장시켰다. 지금 당신 곁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책방에 가십시오. 거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희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의 벗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의 벗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반가웠던 사람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사라진 자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정약전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유배 중이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버텨라. 너의 글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편지 한 장이 정약용을 버티게 했습니다. 18년의 유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던 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새벽,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화 한 통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벗입니다.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밥을 사주면 나타나고 술을 사주면 웃어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전화하던 사람이 당신이 힘들어지자 연락이 끊겼다면 그것은 벗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권력에, 그 이름에 붙어 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한 것은 형의 편지 한 장이었다. 그 한 장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그런 편지를 보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정약용의 교훈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그가 경험한 것들, 떠난 사람들이 준 상처, 남은 사람이 준 힘, 그 모든 것이 담긴 한 문장입니다. 벗을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고르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나를 바르게 해주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함께 성장하게 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형의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벗입니까? 나를 바르게 해주는 벗입니까? 함께 성장하게 해주는 벗입니까?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벗입니까? 좋은 벗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벗이 되어야 합니다. 벗을 고르기 전에 고를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겨울원에서 끝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벗을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고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른 벗이 당신이 고른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